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지사와는 저희가 또 악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불쇼 와서 매불쇼 와서 오윤혜 씨가 후드려 팼습니다. 네, 일단은 그 폭력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수 후드려 팬 오윤혜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름달 오윤혜입니다. 어쩐지 아까 뵙자마자 우리 김경수 후보님께서 오늘은 살살 지난번에 후드려 팼어요. 내가요? 예. 거짓말하지 말아요. 후드려 팼어요. 아, 그래서 커지셨잖아요. 지금은 뭐 그래서 아주... 이재명 정부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팬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은 없어.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바쁩니다. 네. 매불쇼를 위해서 그 멀리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급히 오셨네. 매불쇼와는 악연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김경수라 말하겠어요. 영웅. 우리 시대의 영웅, 우리 시대의 위인 김경수 후보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 네, 맞아요. 경남에서 온 김경수입니다. 제발. 격전지예요. 격전지입니다.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일부에서 다 맞아요. 다뤘어요. 네, 지금 또 안 다룹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동점이라고 보면 돼. 예. 물론 이제 동점도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싸우는데 동점이야. 그럼 대단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한국이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강환수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아무튼 항상 싸우면 이기니까. 예. 항상 이기니까. 경기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 비슷하게 네.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경기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곳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제 어려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예. 해보시지 않았어요? 한번 했었죠. 나무위키 쫙 보고 왔는데 한번 해보셨더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두 번 됐다는 거야. 민주당이? 아. 그 중에 한 번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됐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처음 2018년에 처음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90년 3당 합당 이후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김경수를 너무나 싫어했던 오윤혜 씨 같은 분도 힘을 합쳐준다면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힘을 합쳐준다면 시너지가 나겠죠. 나겠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갑니다. 네. 우리 김경수 지사님은 예. 왜 지난번에 오윤혜 씨가 후드려 팼느냐. 뭐였지 그때? 아, 그때 저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좀 각이 서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이제 조금 고초를 겪었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실제 경쟁도 하고 했으니까 그때 통합 얘기하면서 이제 후드려 맞았죠. 통합 얘기하면서 누구랑 네. 통합? 그러니까 그때 네. 대선 앞두고 당내에서부터 통합하자. 우리가 통합하고 힘을 모아야 기억났어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통합하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놓고 최욱 씨가 집요하게 제가 팬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주먹을 저 사람이 흔든 거야. 근데 때리는 시어머니 만진 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만들어. 내가 윤석열이면 너는 박상용. 네, 그런 그렇죠. 게 예.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마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마음을 온전히 다 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일단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네.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불태웠으면 좋겠어. 그래야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갈등이 전혀 없죠. 아니, 왜냐? 없죠. 이제명 정부에서 갖다가 잃어버렸잖아. 썼는데 뭐. 네,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는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이제 도지사 선거를 홍준표 지사하고 경남지사 선거를 처음 붙어서 그때는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진 뒤에 이제 그 지역 활동하면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실 텐데 네. 성남시장 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지역인 김해, 진영, 그러니까 봉하마을에 있는 진영에 초청 강연을 했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성남시를 잘 운영하고 있고 당시에 대단히 독특하게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초청 강연을 했는데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강연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늘 그 태클을 거는 성남시 의회에서. 근데 자기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 때문에. 오, 그거 신기하네.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 예산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자르면 그 예산과 관련 있는 시민들, 예를 들면 이제 경로당 예산을 잘랐어요. 네. 그러면은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때부터 전화를 하신답니다.
읽는 건가? 그래. 읽는 나는 거. 저는 꼭 통과시켜서 이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예. 오, 재밌다. 그 의원들은 누구고 그다음 그분들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짱이다. 공무원들하고 재밌네. 예. 그렇게 하면 와. 며칠 안 지나서 의원들이 찾아온대요. 와. 그래서, 대박.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민주권, 국민주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정할 때부터 와. 시민들이 시정을 해 나가는데 파트너로 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예. 그리고 이제 경남 도지사가 된다 하면은 그때 경기도지사로 같이 예. 활동을 했었고 아, 그랬었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 문팬들한테 한번 그 까방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님 출범한 다음에 김경수는 뭘 해도 일단 봐줄 수 있어. 그 그렇지. 까방권이잖아요. 그렇죠. 가임 방지권인데.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당내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사하고 반 이재명 당원들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든 한번 좀 그 원팀을 만들어보자 당을.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재명 지사 공간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는데 아. 그날부터 까방권이 없었어요. 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 실제로. 지금 뭐 네. 그런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네. 살짝 스쳐도 난리가 났으니까. 예전에. 그거는 이제 각오하고 했던 거라. 어. 그래서 힘을 모아보자라고 했던 거고 음. 그런 인연들 때문에 도지사 할 때도 경남에 오시면 늘 같이 식사도 하고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잘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대선을 앞두고는 네. 제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이제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걸 어떻게든 통합해야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텐데 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제 후드로 맞았죠. 아, 그렇게 무서워요. 주인님이 주범인데. 아니, 왜냐면 이제 옛날 얘기니까. 맞아요. 네. 좀 우리가 예민하던 시기였잖아요. 예민한 시기였고 네. 그리고 대선도 같이 경쟁하셨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통합론을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쭉 우리 대선 주자들 당내 면담 쭉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그 운동 과정에서도 우리 당내 결집 가능한 사람들은 거의 결집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이제 제끼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대선을 이겼던.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는 제가 얘기했던 취지를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해주셨던 그런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뭔가 지방 관련된 일을 하시는 네. 어떤 지방 관련된 그 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던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음.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예. 균형발전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 때 보니까 그걸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목표가 지방주도 성장. 맞습니다. 맞아요. 지방 살리기잖아요. 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위원회. 네. 대통령 직속. 지금도 이 위원장직을 예. 하고 있는 거죠? 사퇴했죠. 아, 사퇴했어요? 3월 초에 사퇴했어요. 아, 3월 초에 네. 사퇴했어요. 네. 이제 누가 해요? 지금 아직 공석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 예.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관련해서 제가 뭐 이슈를 다뤄본 적도 없고 해서 거기서 그런데 했던 제일 큰 일이 그렇지. 혹시 5억 삼특이라고 5억 3등 매번 듣죠. 예. 5억 삼특 설계도를 만든 곳이 지방시대위원회예요. 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삼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경남도지사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상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 메가시티. 제가 제안해서 이제 부울경을 부산, 울산, 경남이 따로따로 하니까 도저히 수도권하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럼 부울경을 힘을 모아보자.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도지사 안 하고 있을 때도 도지사직을 그 불가피하게 그만뒀을 때도 부울경에 오시면 늘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가시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네. 해외에 갔다 와서 이제 대선을 치르려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5억 삼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5억 삼특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광주, 호남, 부울경, 대구, 경북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도로 쪼개져 있던 걸 힘을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발전시키자.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5개 권역이 5급. 강원, 전북,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따로따로 가니까 3개는 3개의 특별자치도 3특. 그래서 5억 예. 3특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로부터 시작된 게 5억 3특까지 발전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가는 정책이잖아요. 처음 네.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 그래서 그 설계도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만들어 달라. 아. 지방시대위원장 맡기면서 이제 그게 요청사항이었고요. 아. 저희 미션이었던 건데 그거는 신속하게 정리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다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9월 말에 일단 설계도를 확정을 했고 예.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 보고했고 네. 그걸 추진하는 추진 체계까지 만들어 놓고 나온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는 추진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총리실 산하에 지방 정부들이 권역별로 발전되려면 이제 권역별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방 정부 단체장이 많으니까 어. 이게 이제 그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지방에 가서 성공 모델을 확실히 같이 만들어 보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직하고
경남으로 온 거죠. 아, 그럼 이번 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5극 3특은 이 현실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우리 부울경은 부산의 전재수 후보, 네. 울산의 김상욱 후보하고 같이 봉화마을에 같이 예. 모여서 예. 부울경 메가시티 적각 복원을 공약으로 걸고 함께 이제 사실상의 출정식을 한 거죠. 네. 우와. 저렇게. 세 분이서. 네. 아, 여기 시너지가 좀 나고 있습니까? 뭐 세 분?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아, 좋아요. 아니, 그 시너지가 어때요, 지금? 시너지. 실제로 세 사람이 함께 하니까 네. 도민 시민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실현 가능성이나 기대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큰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아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그 세 분 사진 잠깐 좀 얼굴 잘 예. 나온 걸로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 세 분 중에 네. 김경수 후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그 점을 알아야 돼. 김상욱은 아들뻘이다. 그리고 전재수 한참 동생이야. 아, 진짜요? 요거는 정확하게 짚고 갑니다. 아니, 후보님만 아니 근데 오늘 그 관리하시나? 기자회견 할 때 예. 전재수 후보가 우리는 50대입니다. 세 사람 다. 세 사람이 50대로 젊은 후보들이 새로운 부울경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 마치고 김상욱 후보가 네. 저는 40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 나이 차이 커. 아, 네. 엄청 많이 나. 지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네. 좋은 거죠. 막내같이 보이잖아. 네. 신뢰가는 다 신뢰가는 맞네. 정보를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네. 팩트 체크 한번 하고 갑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후보님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력이 있어. 뭐죠? 그 진보 정권, 소위 말하는 민주 정권에서 청와대와 다 관련 있어. 다 일했어. 아, 정부 일을? DJ 정부에서도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했고, 이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일했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었나요? 그때는 이제 인수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아, 그때 인수위 때 했고. 인수위 때 이제 우리가 인수위가 없으니까 네. 초기에는 어떤 수행실장 역할을 같이 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역대 다. 그렇구나. 대단히 정말. 그 중에 최고는 아이, 뭘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마음속으로 대답하셨겠죠. 그런 얘기를 왜 해, 여기서. 다 해봤더니 나는 아무나. 매번 그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왔고, 네. 그 시대와 정신에 항상 부합하는 인물이야. 일을 할 때는 네.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최고죠. 최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시대 정신은 항상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인물들이 나오는 거고. 이분 몇 살이에요? 거의 100살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이가 엄청 많아. 많은 대통령과 일하기 쉽지가 아니, 않은데.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근데 댓글에서 예. 저 어린 사람이 자꾸 왜 그 공직에 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글이 있어서 하는 거야. 올해 만 58세입니다. 58세. 오. 67년생이고요. 네. 네. 국제? 동안이시네요. 네. 아니야. 그만큼 또 능력이 뛰어나다. 신뢰가 가는 신뢰가 분인가 가는. 보다. 예. 저는 경남 도민들의 가장 원하는 핵심 과제가 뭐예요? 그거를 좀 그렇지, 듣고 그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막 늘어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짧고. 핵심은 이거더라. 그치? 지금 내가 파악했더니 이거 진짜 원하.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부산 동구장이다. 예를 들면 부산 그러면 동구장, 쉽잖아. 야구. 예. 그래서 나 동구장 추진 바로 합니다. 예. 깔끔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심. 경남은 지금 경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대한민국이 그 전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였거든요. 네. 1.0%. 근데 경남만 마이너스였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진짜 힘들어요. 음. 가게 하시는 사장님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경남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 제조업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은 엄청 많이 하는데 어. 근데 어려워. 그 희한하네. 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희한해.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도민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생산은 경기 서울 다음으로 3위 세 번째로 많이 하는데 그래요? 소득은 15위, 16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을 정말 많이 하고 근로 시간도 제일 길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생산해놓고 그게 바깥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유출이 소득이 역외 유출이라고 하는데 네. 대기업 본사가 다 수도권에 있고 아. 그 다음에 제가 2018년에 취임할 때도 도지사 취임할 때도 그 전해가 경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는 막 조선업부터 해가지고 경남 산업들 다 어려웠어요. 조선업, 방산, 우주항공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그만뒀던 노동자들이 지역을 떠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특히 조선 쪽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외국인. 조선업 한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채우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도 울산에 가서 이제 그 맞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기 지역- 거기서 내수가 활성화가 안 돼. 그렇죠. 지역 경제에 돈이 안 풀리는 어. 거죠. 다 보내버리죠. 자기 그렇죠, 나라로. 그렇죠. 그러니 조선은 화랑인데 지역 경제는 어려운 거예요. 경남에서는 어떤 도시예요? 그런 게? 거제. 거제죠. 이거 해결해. 네. 알고 봤더니 울산은 내가 요걸 잘 알아. 내 울산이니까. 네. 그 울산 시장이 비자 발급을 너무 많이 해주더만. 아니 진짜로. 맞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신기업적이더라고 시장이. 한번 다룬 적 있어요. 그래서 다뤘잖아. 네. 그러니까 기업가는 최대한 싸게 쓰고 싶잖아 노동자를.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근데 예. 그걸 쓸 수 있게 권한을 울산 시장한테 준 거야 비자를. 맞아. 비자 발급 많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많이 울산 시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죽었어. 예. 그래서 울산 타운홀 미팅할 때 네. 대통령께서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운홀 미팅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과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대통령은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게 맞는 거냐. 오히려 대기업 조선업에 정규직하고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하청 노동자들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니까 네. 그걸 줄여서 내국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피자 티오를 늘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조선이 그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몇만 원 아끼려고 외국인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까지 지적했단 말이야. 그럼 맞습니다. 고쳐야겠죠? 아니 우선 시장이 바뀌어야지. 그거 영상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와서 예. 거제도는 내가 한번 바꾸겠다고 그거 오케이.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뭐 대기 물량이 몇 년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게 참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그 외국인 노동자 특별 예외 구역이라고 해서 비자 허가권을 이제 광역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인데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TO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울산인데요. 네. 이게 결국은 조선 분야에 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좋은데 조선 업체에 고용돼야 될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일정 시간 되면 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전부 공국 송금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떠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받는 인원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옵니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 못 구합니다.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총액 받는 220만 원 정도입니다. 220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할 수밖에 없는데 220만 원짜리 채용해가지고 뭐 몇 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부 소비 전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월급 좀 더 주면은 국내 사람들 이제 취업을 많이 근데 하겠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내 말이에요. 아이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임금비가 이 코스트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이 망한답니까? 기업에서 조선이 이익이 없답니다. 예. 돈도 조금 나고. 그 말이 믿어지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이익이 상당한 부분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임금 사람을 듣고 쓰려면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울산 시장이 할 말이에요. 이건 내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시장이 기업 민원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중요한 게 대통령이 최근에 그 민주노총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사노위라고 이제 소위 노동계하고 같이 하는 그 위원회하고도 간담회 할 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되는데 이걸 줄이지 않고 어떻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냐.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많이 만들지 않고 지방의 청년들이 어떻게 지방을 떠나지 않게 만들 거냐. 그렇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된다. 네. 대기업에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고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해서 함께 경쟁력이 올라가야지. 그렇죠. 예. 대기업 혼자만 돈 번다고 그게 대기업이 계속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실현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경남 생산량은 많아. 난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많은지. 생산량은 많은데 소득은 너무나 꼴찌야.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3가지 해결책이 필요해요. 첫 예. 번째는 대기업들의 본사나 R&D 센터 전부 수도권에 다 있거든요. 예. 이제는 이 지방에도 대기업의 본사 중에 일부 기능 다는 못 오더라도 네. 예를 들면 제2본사라든지 네. 일부 기능이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R&D 센터 연구개발 기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거기가 다 고임금 직종이니까. 네. 근데 이게 지방에 오게 하려면 예. 경남만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부울경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면 경남에 우리가 연구소나 본사 기능 일부를 그냥 가져가기는 경남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 지원이 안 됩니다. 네, 뭐 그렇겠죠. 근데 부산을 가면 부산에는 금융혁신도시도 있고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나 그다음에 R&D 센터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하죠. 예. 거기에 이제 울산도 산업 기반이 강하니까 그 부울경을 하나로 묶으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 그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고민도 되고 하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데 네. 묶어 놓으면 그러면 검토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안 만들고는 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1차로 이전에 부울경에 있는 제조업들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한번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서
지금의 이제 경남이 3위로 올라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창원에 이제 국가산단 있잖아요. 네. 국가산단에 공장들이 많고 중소기업도 꽤 있는데 요걸 이제 경쟁력을 올리면 스마트 공장을 안 만들 수 없는데 지난 정부 때 우리 때 개별 기업들을 지원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창국가산단 전체를 통으로 스마트 산단으로 통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게 1조 6천억 프로젝트로 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했죠. 네. 이게 성공을 했어요. 3년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창국가산단이 매출이 38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0조까지 늘었습니다. 와. 이제 그게 경남의 예. GDP를 늘리는데 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어마어마하네. 왜냐하면 경남의 GDP 전체가 2024년에 151조거든요. 와. 절반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걸 어느 정부에서 했다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아 도지사 있을 때 정부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하고 다니세요.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 그렇게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했고 아 국제사업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 이게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가 된 거지. 이제 이유는 다시 또 AI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조업을 AI 대전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임금을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이걸 그 대기업들이 지방에 유치가 되거나 또는 그 연구소가 지방으로 올 때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여기 가서 행정 처리 협의해야 되고 또 저기 가서 협의해야 되고 지금은 부울경이 나눠져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지역에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실제 이제 부울경의 지금의 그 국민들의 소득, 도민들의 소득이 이제 나중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네. 여기에 이제 가장 관건이 있습니다. 아, 그 행정 통합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을 가야 되고. 네. 근데 행정 통합을 하려면은 선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빨라도 2년 뒤에. 그러니까 행정 통합은 이번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강주 전남처럼. 예. 그래 정부 지원도 받고. 근데 이번 행정 통합을 안 하고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예. 부울경은.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이제 행정 통합 이제 하려면은 빨라야 2년 뒤에 총선 때나 가능한 건데. 예. 네네. 자, 그럼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정부는 지원할 때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메가시티라도 만들어서 연합체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데 부울경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즉각 메가시티를 복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5각 3특 정책과 함께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 메가시티 복원이라는 것은 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네. 거예요. 이게 세 개 시도가 있는데 네.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도지사를. 네. 강주 전남처럼. 네. 근데 그게 행정 통합이고. 근데 행정 통합을 하기 전에 연합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특별연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각 시도지사 3명을 그대로 둔 채로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도 만들고. 아, 의회도 만들어요? 그렇죠. 왜 그게 필요하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부울경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 예.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려면 KTX도 어. 새로 깔아야 되고 동서간을 광역급행철도 GTX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사업들을 각각 시도가 따로따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제대로 되지도 않고. 중앙정부는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러면 예산 지원해줄게. 이제 그걸 일종의 연합정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게 메가시티죠. 메가시티 사업은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법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아, 그런 가능하게 돼 걸 있어요?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럼 지자체장들만 협조가 네. 되면 이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2022년도에 예. 21년, 22년에 제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처음 제안하고 그 직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시도지사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국힘으로 아. 그 메가시티를 해체해버렸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4년이 늦어져 버린 겁니다. 이미 그때 아. 메가시티를 많이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했으면 중앙정부가 당시에 70개 사업에 35조 원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이제 기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많이 하셔야겠네. 네. 우리 경남이 돈은 진짜 많이 버는데 가난하다. 예. 이유가? 이유가 바로 여러분 선거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박한수가 뭐 완수한 거 있습니까? 박한수. 이렇게. 아, 좋습니다. 이 경제 다음으로 또 공약이 뭐가 있으세요? 경남 도민들을 위한? 경남 도민들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가요. 맞아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첫 번째가 일자리고 예. 두 번째가
정주 여건입니다. 결국은 아이들 교육, 그 다음에 의료, 문화, 주거 이런 부분을 함께 풀어내지 못하면 일자리만 만든다고 지역에 붙어있기가 그쵸.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네. 심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네. 요 문제를 같이 푸는데 지방은 도시가 다 단절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수도권은 대중교통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문화적인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방 그게 안 돼. 잘 아시잖아요. 울산에 공연이 있으면 울산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울산에서도 차 갖고 와야 돼.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예. 부산이나 창원에서 가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울산, 부산, 창원 이 세 개만 합해도 거의 600만 정도 되는데 요 규모의 도시들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 네. 주거, 교육, 의료 이런 그렇죠. 것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자꾸 연결하고 뭉치자는 겁니다. 수도권처럼. 알겠습니다. 네. 댓글에 그 되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예, 예. 네. 우리 후보님은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와 나도 아니. 하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어. 야 이렇게까지 재미없을 수 있나? 아니 재밌는 질문을 안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그냥 거야. 물어보는데.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공약을 제 탓이었습니다. 공약을 네. 코미디로 할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는 조금 재밌으세요? 사석에서도 내가 볼 때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일 잘하고. 길고 그래, 재미 그렇지. 주면 돼. 그렇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생각하면 아, 그건 맞죠.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아니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 경상남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김갱수가 그 지난 그 도지사 때 뭐 한 거 있노? 하면 뭐라고 딱 답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 1호 공약이 서부 경남 KTX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서부 경남 KTX. 뭐예요? 2018년도에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서부 경남 쪽에 이제 진주, 사천, 거제, 통영 이쪽 지역이거든요. 예, 통영, 거제. 통영, 거제는 실제로 관광지로도 대단히 유명한 통영은 곳으로 많이 유명한데. 가죠. 네. 많이 가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차 없으면 못 가. 맞아. 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놓고 볼 때 KTX가 안 가는 몇 안 되는 어찌 보면 가장 오지 중에 오지.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우리도 기차 타고 서울 한번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0년 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성이 안 난다고 자꾸 예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제가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자, 정부라고 그러면 하세요. 정확히. 우리 정부 때 우리 정부 때 예타 면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7월에 취임했으니까 7개월 만에 확정을 했죠. 서부 경남 KTX를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확정이 됐고 개통했어요? 그럼 가요. 지금 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제에 가서 네. 착공식에 참석했어요. 아,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근데 문제는 네. 뭐야? 원래는 28년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와 보니까 됐다. 31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왜 또? 뒤로 쭉 밀려 있는 거예요. 예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다음 지방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자. 그래서 사실 30년까지는 무조건 완공시키는 걸로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미뤄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사업은 예산 문제예요.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이 예산 확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린 다른 거죠. 거한테 밀렸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진짜 이제 바로 전 정부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가 보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뭐 수수깡에 나가도 찍어주니까 뭐 KTX 뭐 그렇지. 돈 들여서 뭐 하려고 하냐. 그렇지. 수수깡에 나가도 찍어줘. 근데 통영 거제는 진짜 여행 가보고 싶은 그렇죠. 도시. 유명하잖아. 네. 그거 내가 할 정도면 진짜 네. 대단한 그래서 거거든. 2030년에 완공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갔다 옵시다. 아, KTX 타고. 네. 네. 아 이거를 그 지역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원했던 되게 중요하게 사업인데.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근데 왜 그 불불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끌어올라요? 그러게 이제 서서히 끌어오르고 있는 거죠. 아니 박완수 뭐했어? 하는 것도 완수하지 못하고 내려가. 뭘 또 나와 이번에? 지금 경남 민심이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열세였어요. 네.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갤럽조사 때는 4%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일단 박빙 후세로는 전환이 됐고 예. 추세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최욱 씨도 경남에 아는 사람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경남의 어디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경남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상남도. 아래쪽에 부산, 울산을 빼고 창원, 김해, 양산, 뭐 해서 밀양, 진주, 뭐 사천, 진주, 밀양, 사천. 거제, 아무도 없네. 나 남해. 경상남도 도민분들 네. 이게 진짜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김갱수가 오면. 도지사 하면 진짜 우리 그 경남 도민들 인생 바뀐다 그거를. 하는 걸 느끼면은 당연히 근데- 표정이 나올 근데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을
경남과 부울경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네. 기회가 없어. 대한민국이 어려워져요. 그거 맞아요. 네. 부울경조차 지역 균형 발전에 성공을 못 하는데 다른 데가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정부 때 이걸 못 해내면 진짜 기회가 없어요. 없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방 살리기에 올인할 때 네. 그때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 대통령하고 계속 엇박자 내고 부산도 그러고 그러면 안 경남도 되지. 그러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지방 살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경남이 그 고립될 수 있다. 그 공포 마케팅으로 가야 돼. 근데 유권자들은 왜 계속 뽑아주는 거야? 지역 모르겠어, 발전은 나는 안 하고 싶은 건가?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 솔직히.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으로 좀 그렇죠. 바뀌고 있죠. 대통령 지지도는 많이 높아졌어요. 아, 지역을 경남도? 다녀보면 경남도? 그 60%까지. 어. 그래서 실제로 다녀보면 소위 이제 빨간당 지지자 분들인데도 대통령은 일 잘한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거의 좀 서스럼 없이 하는 분위기. 네.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어. 그 분위기를 민주당과 이제 지방선거의 지지로 이제 끌어올리는 게 남아 있는 과제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첫 번째 경남도지사를 해보셨으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딱 경남도지사 하시면서 후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좀 바뀐 게 있나요? 경남도의 과거에 비해서 뭐 연령이 더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더 연령도 보수적으로 높아졌지. 됐다. 고령화는 확실히 많이 진행이 예, 돼요. 예. 네, 더 그래서 이제 보수화가. 사실은 부산을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 이제 노인과 음.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남을 노인과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 추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청년들이 떠나가니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네.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을. 아, 이거 혹시 그 이번에 그 슬로건 있습니까? 그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와가지고 슬로건 네. 제가 또 바꿔줬거든요. 네. 예. 바꿔줬어요? 바꿔줘가지고 지금 엄청 지지율 또 올랐어. 으라차차. 예. 아니, 그러면. 으라차차라고 하는 정말 허접한 걸 들어왔네. 네. 근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내가 으라차차에서. 바꿔줬어. 마 으라차차! 내가 바꿔줬잖아. 마 넣어야 돼. 마 넣어야 돼. 마 넣어야 돼. 거기 부산 색깔이 다 들어가 있거든. 마 한마디에. 예. 지금 지지율 폭등했습니다, 이걸로. 그럼 예,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후보님도. 후보님. 우리는 이제 이재명과 함께 경남 대전한 설계대로 착착.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설계대로 착착. 경남 대전환. 진짜 어떡하냐. 조금 힘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약속대로 척척. 본인도 자신 없으니까 약간 목소리가 작아져. 본인도 자신 없어요. 쭉 뼈대. 아니. 이 뭐합니까 우리 후보님? 캠프가 척척 캠프예요. 척척.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먹힙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5급 3특도 대통령과 함께 설계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제가 도지사 때 설계해서 추진했던 거고 여러 가지 경남의 지금 주요 그 국책 사업들이 우리 때부터 설계가 시작됐던 것들이라 설계됐던 걸 착착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고 그걸 거기다가 또 제가 그 도지사로 있을 때 착착 붙이는 걸 또 네. 퍼포먼스 하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로 있을 때 지난번에 공약했던 게 비록 이제 3년만 하고 1년은 불가피하게 이제 공약이 네. 있었지만 도지사 마지막까지 수행을 못했지만 공약 이행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하잖아요. 예. 그 평가에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이거 잘못되면 또 큰일 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님은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네.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 약간 일하는 스타일이 궁금해요. 급한 일부터 빨리 합니다. 급한 아. 것부터.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부터. 예를 들면 서부 경남 KTX 이건 초기에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뒤에 가면 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초기에 힘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빨리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뒤에 가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낼 수가 있죠. 근데 지방시대위원장 8개월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집요하시더만요. 예. 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사실은 어려워지면 잠시 묵혀뒀다가 또 다시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고 하는데 네네. 될 때까지 하기가 집요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워낙 다방면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8개월 일을 했던 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더 집요하면 장착하셨다. 우리 후보님도. 그다음에 거기에 속도감 그리고 그 속도감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올리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제 앞으로 지방 정부들도 그리 안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호흡 맞추기 맞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치. 그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숙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래요? 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재명 써놓고 다녀 그러면 뒤에다가. 저는 이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떡. 치즈 좋아하시네. 척척. 그러니까 저로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했는데 그걸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오삼특으로 저는 고마운 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추진 가능한 설계도를 만들고 추진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함께 일을 쭉 이어서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관계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찰떡궁합이다. 아유, 예. 너무 좋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인기 많고 지금 막 네. 난린데 이럴 때 안 되면 이거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예. 좀 더 죽기 살기로 해야죠. 아, 진짜 죽기 살기로 해갖고 네. 정말 반드시 해야 돼. 경남을 반드시 위해서. 필승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경제가 좋아지고 그건 경남. 도시가 젊어진다. 네. 제가 당선되면 뭐 챌린지 같은 거 안 겁니까? 지 최대의 격전지가 이기는데 되게 삭발 시간 아니, 왜 나한테만 자꾸 기대해. 아니, 본인이 할 생각 안 하시고. 한번 경남으로 한번 가주세요, 최욱 씨. 경남으로 한번 같이 이거 참 좀 나라 살려야죠. 네, 좀 단디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예. 경남 한번 살려야죠. 경남에 한번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가요? 가야죠. 네. 또 고향 근처이기도 한데 저 부모도 지금 본지 오래됐는데.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를 살려야 나라 됩니다. 살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우리 후보님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네.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을 살려내는 그런 지방선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못 살리면 경남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꼭 살릴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필승 제발. 지방선거 만들어내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야,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제 결과 나오는데 경남도지사 와. 김경수 후보 김경수. 앞질러 갑니까? 아, 이 무조건 한산 뭐 무조건 이런 거. 돼야 와. 되겠죠. 경남 선거 결과 볼 때가 제일 맞아요. 쫄깃쫄깃하대요. 2018년도도 제일 마지막에 확정이 됐어요. 아, 쫄깃하면 안 되죠. 압도적 승리로. 아니, 뭐 합니까, 그거? 그때도 10% 가까이 이겼는데도 예. 처음에 개표할 때는 거의 12시 가까이까지 뒤집지를 못하고 아,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어서 쭉 벌려서 10%를 이겨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아,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 생사는 많이 3인데 가난하다는 건 너무 화가 그게 나잖아. 안 풀린다는 거. 갱남이 뭔 남 좋은 일 시키나. 그러고 있네. 있었네. 이제 그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건데 산업은 살렸는데 그걸 소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그걸 박한수 지사가 그냥 무난하게 관리만 해오니까 더 악화된 거죠. 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을 완전히 대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대전환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네. 우리 그 캠프 관계자가요. 네. 우리 후보님한테 지금 아주 컴플레인을 세게 걸고 있는데. 왜요? 아 이거 왜 안 그 올려? 후원 계좌 왜 안 올리냐.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속이 터진다고. 경남을 반드시 이기려면 필요합니다. 터진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그랬어야 되는데. 네, 박한수 캠프로 옮긴다고 난리 났습니다. 아,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안 도와주나. 화가 많이 나셨네. 네. 오늘 후원 계좌를 처음 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후원 계좌도 열었고 여기 보시면 이 세 개가 명함이에요. 명함이요? 네. 선거 명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만든 선거 명함인데 네, 되게 멋있다. 멋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맨 앞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네. 뭐지? 아니, 세 번째는 그 어린아이와 뭐 눈 맞추고 뭐 이런 거는 뭐 있는데. 두 번째는 띱니다. 첫 번째는 네. 자, 이제 준비하고 출정합니다. 두 그리고 번째는 뛰고 직접 발로 그다음에 이제 달립니다. 여기 김경수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데 목표를 캠프에서 321만으로 아니, 해놨더라고요. 뭐 찍어야겠냐? 아니 그래서 도대체 찌양이야?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경남 도민 인구수라는 아, 목표는 321. 크게 아, 이거 봐, 진짜. 네. 아, 이거 뭐 업체한테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캠프에 있는 뭐 캠프 막혔네. 팀들은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아, 의욕 넘치네. 네. 네. 우리 찌양. 지금 얼마인가 봐봐. 얼마길래 몇 만이에요, 지금? 거야? 지금. 근데 진짜 우리 네. 도지사님 목소리가 멜라토닌 먹은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에요. 아, 편안합니다. 되게 예, 워낙 점잖으신 분이야. 소통이 잘 되실 것 네, 같아요. 점잖으신 그러기도 분이야. 한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때는 단식 직후였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몸무게도 지금보다 훨씬 줄었었고 아, 그랬나? 살도 좀 늘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선거 때 내려가 보니까 지역에서는 김경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어떻게? 이전보다는 훨씬 단단해졌다. 단단해졌고. 네. 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거나 네. 선거를 네. 운동하는데 확실하게 그런 게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말은 하지만 네. 내가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네. 네. 이제는요, 그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 뽑을 때 예전에는 약간 그 정치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 행정가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예. 당연하죠. 왜냐면 경험을 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모델이야. 근데 그 8개월 예. 동안 정부에 계신 게 너무 좋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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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후보님 유튜브 네. 구독자 현재 18,800명입니다. 아, 근데 320나? 아니, 공약도 막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죠, 공약? 자, 꿈은 크게 아, 공약도 막 이렇게 허황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운동을 네. 조금 더 선거운동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네. 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 울산시장 후보님 김상우 후보님 김상우. 네. 그 트럭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제일 집중했던 건 이번에 이제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추경을 이라- 편성하는데 네. 현장에 가 보니까 추경 편성하는데 부족한 농민들이나 어민들 그 면세유나 이런 게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어민도 만나고 농민들도 만나고 경총 기업인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쭉 수렴해서 네. 그 기획예산처에 박홍건 장관한테도 전달하고 네. 그래서 예결위원장에게도 전달하고 원내대표 한명도 대표에게도 전달하고 해서 실제 요구사항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약 2천억 가까이. 그래서 이제 오. 초기에는 이거 급하게 민생을 챙겨야 될 때는 민생을 챙기는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이다. 아, 그래요? 오늘 네. 메가시티 아, 오늘이? 선거하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정말 제발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최욱 씨만 관심을 가지고 네. 머리 한번 밀어야겠습니다. 아, 진짜. 투표 3일 전에 투표 머리 동료로 한번 한번 밀어. 갑니다. 시원하게. 나라 살려야죠. 울산 경남 다 바뀌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경남만 하면 그러니까 부울경 선거 전체를 걸고 위하여. 네. 최용 또 머리 울산은 또 연고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사실 좀, 약간 좀 마음이 우리 후보님 보면, 네. 약간 좀, 약간의 그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 워낙에 우리 후보님을 좀 박하게 대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미안하고. 있고, 심지어 그 후보님, 그 사모님이랑 같이 맞아, 왔었어. 맞아. 아, 맞아요. 맞았잖아요. 근데 좀 박하게 돼 있잖아, 네. 그때. 네.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사모님이 막 너무 팬이라고, 막 그러니까 더 사람이 죄인이 된 느낌인 거야. 약간 후보님은 어떤 느낌? 와. 약간 무해한 느낌이야. 무해하다. 그래서 좀 네. 마음이 좀 그런 게 좀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삭발로- 하지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경남을 위해서 경남도지사. 예, 네. 경남을 위해서 한번 바꿔봐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박하게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 안에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댓글이 네, 뭐 이후에 댓글이나 이런 네, 식의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네. 기조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각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네. 그 과정이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대통령도 인정을 해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지방시도 위원장을 맡겼지. 그렇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맞아요. 네, 당연하죠. 네. 아. 그때 또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서 우리 후보님 관련해서도 또 평을 한 게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정말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똑똑하신 분이니까 진짜 애정이 많으시더라고. 네. 당시에도. 지금도 예, 그런 그러니까 관계예요.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어. 음. 그러면서 김갱수가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럼요. 착한 2등 전략으로 가야 맞아. 된다. 맞아, 그러셨어요. 맞아. 정말 진심으로. 네, 그 난 솔루션을 그 주셔서. 진심과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행여나 또 잘못 전달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그게 좀 전달이 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제 페이스대로 그때 대선 경선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 경선을 나갔던 제일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두 분 후보가 다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나 균형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했고 네. 두 번째는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만요. 누구랑요? 김동연 지사님하고 네. 이재명 후보님하고. 아, 예. 아니 그래서 이렇게만 경선을 치르면 아.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 경선을 나가서 비수도권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네.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이가 안 좋다는 표현도 사실관계는 좀 부합하지 않고 그렇죠. 너무 이제는 뭐 거기는 끝났으니까 네, 그 지사님이 조금 너무 과하게 했었죠. 사실 그때는. 김동연 지사님. 아니,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아니, 네. 그런데. 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네. 뭐 두 분만 경선을 치르기에는 그렇게만 두고 가기에는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판단이었습니다. 네. 못된 2등 전략의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이낙연. 이낙연이잖아요. 또 이낙연 또 했었죠. 네. 네. 제기 너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네. 김문수 쪽까지 갔어. 김문수 손대고 있던 같이 마이크 계속 뺏어가면서. 네. 너 때문에 삐뚤어져가지고 김문수까지 갔어. 네. 경남도지사 정말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해야 이번 돼. 투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무조건 투표해야 중요합니다. 되고 마지막 기회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날, 정말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랐었는데 오늘 또 버퍼링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속상하죠. 이거 좀 속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또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유심히 계속 볼 테니까요. 예. 경남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만큼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김갱수의 일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